조기 발견이 중요한 치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선생님께서 치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환자분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여성분이셨는데요. 이제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고 또 머리가 좀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도 조금은 느끼셨지만 남편분이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병원으로 막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냥 나이에 따르는 건망증 정도로는 인식이 안 된다. 굉장히 심한 것 같다 해서 오셨는데 신경심리 검사라든지 또 혈액 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까지도 했었는데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기억력이 감퇴되어 있었고 또 주의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상에서 나타났던 이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자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었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다행히 경도인지 장애라고 저희가 치료를 이제 진행을 더 막기 위해서 치료를 막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치료 안 했으면은 2, 3년 안에 어쩌면 치매로 진행했을지도 모르죠. 우와. 아니 진짜 이렇게 빠르게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 환자분 어떠세요? 네, 이제 한 반년 가까운 치료를 하면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네, 우울증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수준 정도까지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아지신 겁니다. 이야. 이 환자분을 치매로부터 지켜낸 건 바로 가족분들, 특히 남편분의 관심 덕분이었던 거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그때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네. 하셨다면 치매에도 이게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인지력이 떨어져가는 순서대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건망증이라고 부르는 네. 주관적 인지장애입니다. 그냥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잖아요. 네. 검사를 해봐도 객관적으로는 인지력이 다 정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들도 전혀 눈치채지는 못하는데 본인만 아는 거죠. 점점 깜빡깜빡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핸드폰 들고 있는데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 어디 있지? 이 맞습니다. 정도도 그러면 주관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가 이제 건망증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기억장애인데 이럴 때는 좀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건 아닌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조금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는 휴식도 좀 가져보고 네. 또 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을 많이 해보면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죠.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회사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 내고 좀 쉬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휴가 갔다 왔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처럼 충분히 내가 휴식을 취하고 명상도 해보고 힐링적 요소를 가져봤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인지장애, 기억력장애가 나타난다면 그다음은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2단계에 해당되겠죠. 네. 이 경도인지장애는 주관적 인지장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증상이 진행된 것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냄비 한 번씩은 태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냄비를 태워 먹었다면 이건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 경도인지장애에서는 객관적인 인지기능 테스트를 했을 때 기억력도 떨어져 있고 또 주의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아직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 생활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남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 단계부터 이제 의학적으로는 질병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 인지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독서를 좀 시키기도 하고 또 손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권고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기억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보강해서 치매의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약물 치료도 시작하죠. 그래요? 이때도 약을 네. 드시는구나. 자, 이런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통계적으로는 1년에 약 10% 정도의 환자분들이 결국 치매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6년 이내에 기억력 위주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80%까지도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의학적으로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치매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이제 중증 외상 같은 네네. 곳에서 이제 골든타임을 외치지만 치매에도 골든타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치료는 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대증적 치료입니다. 네. 그 진행을 좀 더 늦춰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뇌가 손상되지 않은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의 네.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치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단계까지도 지나가게 되면 인지장애 단계의 마지막 수준인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때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수준이 매우 심각한데 평범하게 내가 영위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도 모두 다 침범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혼자서 내 일상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죠. 오늘 정지영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족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알려주실 텐데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보호자들의 마음 관리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를 영어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력 장애로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면 이제 그때부터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치매는 말 그대로 그런 증상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즉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김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많은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7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근데 이 70가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인데. 이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노폐 단백질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뇌신경 세포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네. 전체 치매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부터 기억력 감퇴 위주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은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뇌졸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인지력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파킨슨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치매이기도 한데요. 전체 치매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모두 다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약 30% 정도면 치매 증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제일 많은 것뿐이지 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70까지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더 사실은 더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막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초기에 얼른 발견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어떤 원인인지를 찾아야 어떻게 타겟을 잡아서 치료를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걸 알아볼 수 있다면 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왜 집 나갈 때 한 3번은 들어오잖아요. 차키 놓고 갔다가 핸드폰 놓고 갔다가 네. 가스불을 껐는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다 아우 속상해 막 이러는데 네. 깜빡깜빡이랑 이 경도 인지장애 뭐 이런 그 네. 뭔가 이렇게 경계 아니면은 뭔가 전조 증상이 뭔가 좀 다른가요? 그래서 이 다양한 70여 가지의 원인을 다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네. 그래도 우리 뇌의 부위마다 어떤 특성대로 인지력이 떨어질 수 있는지 알면 좀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뇌 구조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 앞쪽에 있는 제일 큰 부분,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편의상 이 전두엽을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전 전두엽 부분과 상 전두엽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리 눈썹, 눈 바로 뒤쪽에 있는 네. 이 앞쪽 부분에 해당하는 안화 전두엽을 포함한 이 전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측을 좀 하기도 하고 나의 행동을 저녁 때 이렇게 자기 전에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죠. 이렇게 전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이런 과정이 잘 안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집중 능력이라든지 충동 조절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참을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좀 막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남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만 생각해서 막 행동을 하기도 하죠. 전전두엽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걸 안 나빠지게 뭐 어떻게 관리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이게 없는 뭐 거잖아요. 마사지가 되는 것도 자, 아니고. 전전두엽의 기능 좋아지게 하는 법 조금 이따가 강 교수님이 알려주시죠. 좋아요.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편의상 상전두엽이라고 나눴는데요. 네. 이제 전전두엽의 일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배측의 가측 부분의 전전두엽의 일부가 이 작업 기억을 담당하거든요. 우리 전화번호 이렇게 들으면 금방 외웠다가 바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즉흥적인 기억력을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전두엽과 상전두엽의 중간 지점쯤에 해당되는 부위에 바로 이 작업 기억이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다른 역할도 하는데 이 바로 복잡한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뇌가 망가지면은 어떤 일을 계획한다거나 복잡한 동작들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두 가지 일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즉흥적인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장기 기억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에 분홍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바로 정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정수리. 이 두정엽은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공간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산 능력, 돈 계산 같은 거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능력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쪽 기능이 떨어지신 환자분들에게 오른쪽 손을 들어서 왼쪽 귀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엉뚱한 손을 들어서 다른 쪽의 귀를 잡기도 하죠. 그래요. 좌우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서 남들과 했던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잘 고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공간 개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늘 자주 다니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아까 제가 돈 계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것도 굉장히 갚아야 되는 것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 꿔주고 못 받는 일도 생겨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일이죠. 아니 돈을 내가 꿔줬는데 저쪽에서 잊어버리면은 감사한데 내가 꿔줬는데 못 받는다면 그럼요. 이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네. 케이스가 많은데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시는 경우도 많고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분은 뇌경색이 왔는데 두 자릿수 계산을 하는데 한 자릿수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자릿수에 대한 이 연속적 계산은 주의 집중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 더 못하셨을 가능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어디가 망가졌는지 얼른 알아챈 다음에 뭐가 원인인지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관자놀이 주변에 있는 측두엽입니다. 뚜엽. 네, 이 측두엽에서는 이 귀하고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듣는 소리, 즉 언어에 대한 정보 처리를 여기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남들이 했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좌측 측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간단한 단어를 알아듣. 예를 들면은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 요 한 세 단어 정도로 되어 있는 걸 알아듣는데 네. 좀 복잡하게 예를 들면 저 거실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물컵으로 정수기에서 얼음을 좀 떠다 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문장의 구성이 복잡해지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머. 그리고 또 측두엽의 오른쪽이 망가지면은 이 예. 음률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어어. 그래서 사투리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투리요? 네, 늘 대화를 나눴던 사투리를 갑자기 못 알아듣게 되기도 하죠. 아, 왜 그러지? 그게 이제 의미 있으니까. 높낮이, 네. 높낮이. 맞습니다. 엄마, 가 갔나? 그러면 이게 의미 있으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그 정도까지. 그 똑같은 측두엽이라도 망가진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앓으시는 분들 아마 이 부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측두엽의 안쪽, 내측 측두엽에 위치하고 있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장기적인 기억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이 해마가 두드러지게 위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단하게 굳게 때문인데 이 기억력 감퇴가 굉장히 심각하게 초기적인 증상으로 아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억의 저장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불러줬던 번호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잘 안 되죠. 근데 이미 저장되어 있는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 기억, 옛날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이제 쭉 이제 읊었지만 이런 증상들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아유 늙으면 그렇지 뭐 어쩔 수 있냐 우리가 너랑 같냐 막 이러고 맞습니다. 넘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기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억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 예. 종이하고 펜 다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지금부터 9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겁니다. 네? 실제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30개까지도 불러드리지만 오늘은 9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조금 있다가 그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 지금은 쓰는 게 지금은 아니고 머리로만 기억하시는 머리로만. 겁니다. 9개는 너무 많은데 선생님. 자, 한번 시작해 아니, 보겠습니다. 그냥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잘 듣고 네네네. 내보세요. 첫째, 자 지하철, 프라이팬, 개나리, 버스, 냄비, 진달래, 기차, 국자, 목련. 자, 9개 외우셨어요. 자, 지금부터 9구단 3단 시작. 에? 3일은 3, 4, 2, 엄마들 구구단 외우라고 지금. 3, 4, 3, 40 쓰지 말고 구구단. 15, 3, 6, 18, 3, 7에 21, 3, 8에 24, 3, 9, 27. 자, 적어보세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 9개의 일인데. 단어 중에 몇 개나 적는지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다 적으신 분은 한번 종이를 들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열심히 아주 잘 적으시네요. 하나만 네. 생각이 안 나. 네, 기차. 하나. 좋습니다. 한번 종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할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몇 개 적으셨어요? 저 8개. 8개. 저도 8개인데. 8개. 저도 8개네요. 좋습니다. 자, 8개 이상 적으셨다면 정말 훌륭한 기억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안 한 4-5개 정도까지밖에 못 적었다? 이러면 이건 좀 단기 기억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한 인지 기능 테스트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자, 인지장애 초기에는 별거 아닌 증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신호를 잘 알아채신다면 치매로 진행하기 전에 이걸 다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약, 일상생활 수칙 등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에서 15년 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인지력 문제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어 테스트는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해봐도 재밌겠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예.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치매를 앓으셨어요. 할머니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매는 이렇게 무조건 유전이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거든요. 아, 이거 궁금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인 경우에는 유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가중되면 최대 15배 이상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엄청 높네요. 따라서 직계 가족분들의 병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미리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내가 미리 안다면 더욱 철저하게 뇌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어릴 때부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일상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계시고 또 인지력 저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굳이 검사를 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알려드린 전조 증상이 있는지 평소에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제가 50대 후반인데 부모님이 그런 병력이 있다면 네. 저에게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도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친절한 수업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